안녕하세요. 테크카페 김준배입니다. 이유택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이유택의 청년희망, 오늘 시간이 돌아왔고요. 이유택 교수님의 좋은 말씀 또 듣는 기회 마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유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날마다 청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데요. 혁신의 중요성 요즘 강조하고 계신데 우리 교수님의 주 연구 분야죠. 기업가 정신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혁신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가 정신 재미있게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 아주 주요한 연구 분야긴 하지만 제 전공 분야는 아닌데 제가 큰 관심을 가지고 주니어 교수 시절부터 연구를 했던 분야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자기경영이라는 큰 주제를 마치고 이제 또 하나의 큰 주제인 기회경영, 과연 기회를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가. 그래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외부의 중요성, 외부를 바라보는 중요성,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외부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것까지 연결이 돼야지 이제 그게 될 텐데요. 새로운 그 어떤 의미 있는 가치가 창출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은 과연 누가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특정한 부서가 있을까요?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야 할까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통상 이제 혁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큰 과학자들이나 연구소에서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혁신의 주체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의 주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 물론 기업가란 이제 기업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또 그 조직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로 보통 정의가 되긴 하죠. 그렇지만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가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연구 분야가 되고 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될 수가 있어서 여기서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기업가 정신 분야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뎁슨 대학에서 재직할 때 저도 이제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어떤 기업가 정신에 대한 공통적인 definition이라고 그럴까요?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공통점을 키워드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새로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그 세 가지가 공통적인 키워드인 것 같아요. 자, 새로운 방법,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듯이 남들이 보통 트레이드오프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을 때 두 가지를 같이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 되겠죠. 혁신의 아주 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새로운 가치, 기존에 있지 않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점인데요. 과거에 어떤 성공으로 안트로프러니어였던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고 이제 거기서 다양한 경제 사회적 가치를 취득한 다음에 더 이상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면 과거에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혁신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란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리가 정말 깔끔하게 되네요. 새로운 가치, 거기서 새로운 방법, 그리고 지속. 그리고 앞쪽에서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기업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런 메시지도 우리 청년들이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슴에 안고 기업가가 하듯이 청년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 그거를 정신을 갖고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이 기업가 정신이 현실에서 어떻게 과연 발휘될 수 있는지, 우리가 많이 듣는 혁신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설명하면 더 우리 청년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지 이거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또 저희가 실제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이게 머릿속에 있는 어떤 정신이잖아요. 이것을 행동으로 현실 사회에서 발휘를 하려면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첫 번째 연구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기업가 정신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그러면 그것과 가장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까?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뎁슨에 처음 이제 그 조인을 했을 때, 주니어 패컬티로 조인을 했을 때 첫 연구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그동안까지의 모든 기업가 정신 관련된 논문을 모아봤어요. 2005년도인데요. 그때 처음 이제 교수가 돼서 논문을, 기업가 정신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을 모두 모아서요. 거기 논문에 쓰여진 내용들을 대부분 다 읽기도 했지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키워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구 논문에는 그 연구 논문이 어떤 내용을 썼다는 것을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논문을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꼭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5개, 6개의 키워드들이 논문마다 있는데 그 키워드를 보면 대충 이 논문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작성이 됐는지를 알 수 있어서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공유가 되었으면은 제 화면에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찾았던 논문들입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논문을 찾을 수는 없고요. 그래도 논문에서 얘기하는 어떤 일정 수준의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는 그런 수준의 논문들을 저희가 찾아서 그것을 저희가 SCI급의 논문이라고 소셜 사이언스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논문들을 좀 이렇게 챙겨봤어요. 이것도 이제 매년 숫자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 논문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워드들을 다 제가 분석을 해서 랭킹을 매겨봤어요. 당연히 안트로프로너십 관련된 논문이니까 안트로프로너십이라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겠죠. 그래서 이제 관심은, 제 관심사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많은 키워드는 무엇일까? 그랬더니 이게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예요. 혁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구나. 최소한 논문을 쓰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제가 알 수 있었죠. 근데 그것을 그냥 숫자로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봤어요. 과연 기업가 정신 분야의 논문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연구 분야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주얼라이즈, 도식화시킨다고 하죠. 이런 도식화를 위해서 이제 백그라운드에는 아주 복잡한 수학적인 공식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데, 결과적으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트로프로너십이라는 이 키워드,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가장 많이 논문에 같이 나오는 키워드, 그것이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요. 근데 이제 이 동그라미를 보면은요, 제가 동그라미 그렸는데 이게 더 크잖아요. 동그라미 크기는 뭘 나타내냐 하면은 숫자예요. 이 키워드가 논문에서 발견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동그라미 크기가 커지는 거죠. 자, 동그라미 크기를 보시면은 이게 1등이고요. 이게 2등이에요. 다른 동그라미들도 많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키워드들도 나타나긴 하지만 동그라미가 적다는 얘기죠.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이 거리예요. 이 거리가 가까우면 이 두 개의 키워드가 동시에 발생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키워드와 이 키워드도 동시에 나타나긴 하지만 동시에 나타나는 횟수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안트로프로너십 분야에서,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키워드는 안트로프로너십 그 자체와 혁신, 그러니까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얘기는 한 논문에 그 두 가지 키워드로 논문이 많이 작성이 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두 가지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기업가 정신은 결국은 혁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체계적으로 이런 혁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현실 세상에서 발휘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발휘가 되는 것을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연구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에 대한 definition이랄까 정의를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내려봤어요. 아까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그런 사람을 기업가 정신이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논문을 이제 한 다음에 조금 조정을 했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혁신을 이루는 사람. 그게 이제 혁신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양식으로 정의를 하게 됐죠. 우리 주변에 많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혁신가는 과학자나 연구자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뭐 세일즈맨들도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고 의사들, 저널리스트들, 학자들, 예술가들, 심지어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까지도 각자 자기 분야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혁신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는 사람이 많은데 꼭 창업이라는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만을 하이라이트해서 그것만이 어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다고 보면은 그것은 협소한 어떤 협의적인 정의가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광의의 그런 기업가 정신의 정의를 해놓고 여러분들도 기업가 정신의 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많은 젊은 친구들이 제 연구실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교수님, 제가 이런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고 아니면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이 있는데 이것을 교수님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잘 들어주죠. 그러고 나서 제가 피드백을 드립니다. 참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은 생각이고. 근데 왜 이것을 창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죠?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도대체 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좋은데 투자를 하려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아이디어는 이렇게 좋은데 이 아이디어를 같이 창업해서 같이 일할 동료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어려움을 호소하죠. 다 이해를 하죠. 학생들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차가운 얘기를 합니다. 좀 현실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만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 조직에 기획부서에 일하거나 아니면 R&D 센터에 일하는 거는 참 적절할 것 같게 생각되지만 기업가가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분들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리소스들까지도 어디서든지 찾아서 그것을 조합해서 목적하는 바라는 그런 목표들을 달성해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고 오십시오라고 조금은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누구에게 한정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더 큰 고통을 지금 감내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적인 고민을 하는 기업가 정신이 지금 바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아주 메시지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같은 위기가 사실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도전하고 자기 가치를 창출하고 노력하는 게 그게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